평생 행복한 부부로 살아갈 것이라 꿈꾸며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행복은커녕 생활 습관 차이, 육아, 고부 갈등 등 다양한 문제로 다투고 감정의 골이 깊어진 채로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죠. 그렇다면 행복한 부부는 다투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행복한 부부도 싸움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온 환경이 전혀 다른 부부가 한 공간에 살면서 싸움이 생기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 것이죠. 다만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의 차이는 바로 대화의 방식에 있었는데요. 행복한 부부 혹은 불행한 부부를 결정짓게 만드는 그 비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감본부입니다. 결혼은 현실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누구나 행복한 부부를 꿈꾸지만 살다 보면 즐겁고 행복한 일보다는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 비결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어떻게 해야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부부의 비결 1. 대화를 많이 한다.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대화에 있습니다. 배우자가 너무 과묵하거나 독단적으로 행동하면 대화가 어려워지고 결국 관계에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 다가가는 형태의 대화를 주로 나누는데요. 서로 의견이 다를 때에도 그대로 두지 않고 조율하려고 하며 상대의 생각을 이해할 때까지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대화를 단순히 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마음, 감정에서부터 오는 메시지를 살피고 공감해 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것이죠. 반면 불행하다고 여기는 부부들은 상대 이야기를 경청하기보다는 자신이 말을 더 많이 하려고 하거나 배우자 의견에 즉각 반박을 하고 무시하는 등 서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대화를 함으로 자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겐 별로 관심이 없는 내용이거나 그리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이야기더라도 배우자의 대화에 반응하기 위해 노력할 때 비로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 높은 친밀감을 갖는다. 부부는 서로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행복한 부부들은 상대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떠한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등 서로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죠. 그만큼 서로에 대한 호감과 친밀감이 높다는 뜻인데요. 일상에 대한 대화, 서로의 취미생활 공유, 맛있는 음식을 같이 해먹는 등 상대가 좋아하는 소소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면서 깊은 유대감을 쌓아갑니다. 손잡기, 포옹 같은 가벼운 스킨십을 통해 신체적 친밀감을 높이기도 하고요. 서로의 목표, 꿈을 공유하며 상대를 믿어주고 지지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부부가 싸움을 하다 보면 상대가 어떠한 것을 싫어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상대가 싫어하는 행동도 정확히 기억해 두었다가 그것을 절대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죠. 불행한 부부들은 싸움을 하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 상대의 전곡을 찌르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상처로 얼룩진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건 친밀감 형성에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상대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가 있다는 것이기도 하죠. 따라서 부부가 서로를 공유하며 사소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 높은 친밀감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3.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간다. 부부가 평생을 같이 사는 동안 서로의 의견 차이나 갈등이 전혀 없을 수 없습니다. 갈등으로 인해 싸운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싸움이 커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화의 주제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왜 술자리에만 가면 연락이 안 돼? 라고 물었을 때, 근데 당신은 왜 말투가 그 모양이야? 라며 본 주제를 벗어나는 대답을 하죠. 결국 갈등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큰 싸움으로 번져 서로 함부로 대하고 상처가 되는 대화를 남발하게 됩니다. 또한 갈등 자체를 회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통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대화 도중 말없이 나가버리는 행동을 하죠. 남겨진 상대 입장에서는 더욱더 분노를 폭발시키게 하며 단절된 소통으로 인해 답답함을 유발하게 됩니다.
물론 감정이 너무 격해진 상태에서는 잠시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서로의 협의가 없이 그냥 나가버리는 행동은 회피에 해당되는 행동이므로 절대 금물인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들은 싸움이 발생했을 때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대답을 하고 문제 상황에 대해 회피하지 않으며 서로 대화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갈등에 대한 대화를 피하거나 충동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고 서로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가치관이 같다. 부부가 되어 살다 보면 서로의 생활 방식과 삶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부부들은 바로 이런 점들이 비슷하다는 것인데요. 즉, 핵심적인 가치관이 같아야 결혼 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라고 해도 경제관념, 생활 씀씀이 등 돈에 대한 가치관이나 특히 아이를 낳았을 때 자녀 육아, 교육 방식의 가치관에서 큰 차이를 느끼게 되는데요. 두 사람의 가치관은 오래전부터 각자 형성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매번 조율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서로의 방식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이 고조될 때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부분의 가치관이 같을 수는 없으나 이런 핵심적인 가치관이 같을 때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가치관을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상대의 가치관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지혜로운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가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5. 함께 혹은 따로 시간을 보낸다. 행복한 부부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지만 서로 각자의 일이나 휴식 시간도 가지며 지냅니다. 배우자의 일이나 휴식 시간을 존중하며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부부 사이라고 해도 상대가 너무 간섭한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절한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불행하다 느끼는 부부들은 서로 집착이 강하거나 상대를 소유하려고 하며 독단적인 일정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결국 함께 보내는 시간과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점점 불편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함께 보내는 시간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소파에 누워 평소와 다름없는 주말을 보내는 것보다 영화관, 콘서트, 캠핑 등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함께 활동하는 것이 행복한 부부관계에 큰 도움이 되죠. 그런 즐거움과 심적 안정을 가진 상태에서 각자의 휴식 시간을 보내야 부부 생활에 더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함께 혹은 따로 지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행복한 결혼을 위한 3가지 실천 사항. 1. 이중 메시지 사용하지 않기. 진짜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숨긴 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중 메시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 지금 화났지?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 화 안 났어 라고 이야기는 하나 상대의 말투나 표정, 분위기는 누가 봐도 화가 난 사람처럼 대답하는 것을 말하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이중 메시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대화가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또한 이중 메시지는 그걸 사용하는 자신 스스로도 힘들게 만드는 대화 방식인데요.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 상대방을 원망하며 미워하는 감정을 키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서로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먼저 나의 진짜 감정을 나 자신에게 물어보고 귀 기울이는 태도가 중요하죠. 싫다, 좋다, 그렇다, 아니다 등 기본적인 표현을 잘해야 건강한 부부관계가 될 수 있으며 그것이 더 상대방에 대한 배려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2. 비난하는 말 하지 않기. 심리치료사인 최성애 박사님을 통해 반드시 이혼하게 되는 4가지 대화 방식을 알게 되었는데요. 첫째, 비난. 당신은 왜 맨날 그거밖에 못해? 라며 상대를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둘째, 방어. 너는 뭘 잘했다고?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너도 그러잖아. 와 같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변명의 말을 합니다. 셋째, 경멸. 주제 파악이나 해라. 라며 경멸하는 말을 합니다. 넷째, 담쌓기. 눈 마주치지 않기, 전화 꺼놓기 등 서로 담을 쌓고 없는 사람 취급하는 침묵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관계를 파탄내는 대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은 감정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지면서 상대를 더 강하게 비난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학력, 신체 조건, 과거, 가족 등 절대해서는 안 되는 말, 행동, 생각이 경계를 넘게 되죠. 이때 서로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부부 사이 지켜줘야 할 선을 넘는 행동은 배우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상처는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3. 애정을 담은 호칭 사용하기. 부부가 싸우는 과정에서 서로를 야, 너라고 부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인데요. 이름과 같은 호칭에는 격식과 예의가 담겨 있기 때문에 상대를 정중히 대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갈등을 풀어가는 상황에서 이름을 부르게 되면 전체적인 대화 뉘앙스가 부드럽게 순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존댓말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인데요. 존댓말을 쓰면 상대를 더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고 말 때문에 감정이 상하는 일이 줄어들게 되죠. 하지만 이름, 존댓말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대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대화 시 이름을 부르고 존댓말은 사용하나 말투는 비꼬거나 비아냥거린다면 상대는 더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갖출 때 진정으로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모든 인간관계가 다 어렵긴 하지만 한 공간에서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부부관계가 정말 어려운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관계를 잘 유지하기만 한다면 그보다 더한 행복도 없겠죠. 저는 특히 이효리, 이상순 부부가 생각이 났는데요. 그 부부는 서로 대화하는 것이 제일 재밌어서 결혼을 했다고 하잖아요. 대화가 잘 통하다 보니 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금실 좋은 부부가 되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평생 내 편이라는 확신이 들기도 할 테고요. 따라서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는 서로 재밌다고 느껴질 만큼 대화 방식이 지혜로워야 하고 서로를 이해,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부부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부부의 비결 1. 대화를 많이 한다. 2. 높은 친밀감을 갖는다. 3.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간다. 4. 가치관이 같다. 5. 함께 혹은 따로 시간을 보낸다. 행복한 결혼을 위한 3가지 실천 사항. 1. 이중 메시지 사용하지 않기. 2. 비난하는 말 하지 않기. 3. 애정을 담은 호칭 사용하기. 공감본부에서는 항상 당신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